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고유한이라고 합니다. 같은 과 3학년인 박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입니다. 학생들은 저희 센터에 한번 와보셨나요? 이제 저는 주로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 관람을 목적으로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그 크기나 이제 규모에 관해서 많이 놀라곤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작년에 개최한 문민자치 대상 시상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건 전국적인 행사였는데 잘 오셨네요. 네. 저는 전시나 행사 때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방문하면 항상 그냥 그저 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장님을 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자세한 이제 크기나 규모나 또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에 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센터는 2005년 6월 달에 개관했으니까요. 금년 이제 11년 됐고 국제 규모의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컨벤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광주를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전시 컨벤션 센터가 13개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인데 10만 7천 제곱미터. 저희는 12,000제곱미터. 이게 8분의 1 규모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5번째 규모입니다. 예. 근데 시설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전시회를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컨벤션을 하는 건데, 전시회는 1년에 한 125회, 여러 가지 전시회가 개최되고요. 컨벤션은 아마 콘서트 아까 보셨다고 그랬는데, 콘서트 개최할 때는 3,00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다목적 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컨벤션 홀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크고 작은 회의실이 한 26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컨벤션 시설에서 1년에 한 1,300회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서울은 코엑스, 부산은 백스코, 제주는 ICC 제주 이렇게 지명을 사용했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는 2005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할 때까지는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약칭으로는 뭐 객스코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 여론을 전부 수렴해서 그래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면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아지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개관하면서는 지금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저희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서 매우 늦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시 규모도 아주 작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도 좀 열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튼 여건상 저희가 아주 불리했었는데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쓰므로 해서 일거에 다른 전시장과 차별화도 하고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그런 뜻으로 이름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게 너무 높아서 실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장 가동률이 1년에 한 70% 이상 상회하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 이용률이 높다는 뜻이죠. 네,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층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는 단지 컨벤션 센터가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떤 역할과 사업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형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해서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얼른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행사를 꾸준히 유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희 여기서 개최된 지원시의 행사가 정말 대형화하고 국제화되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센터가 직접 주관한 문화 콘텐츠 관련된 전시회인데 에이스페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전 시설 다 사용할 정도였고, 또 하나는 나주 핵심 도시로 입주한 우리 한전에서 빛가람 전력 엑스포라고 빅스포라는 이름으로 대형 전시회를 개최했거든요. 정말로 이런 전시회를 합치면 1년에 아까 말씀드린 125회 정도 많은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계 유니버시티대 알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아주 재밌는 역할을 했어요. 전시장에서는 전시장을 펜싱 경기장으로 개조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 홀 컨벤션홀에서는 우리 미디어들의 활동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센터, 프레스 센터로 이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아주 잘 노출이 돼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성과를 종합해 보면은 작년에 그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300개 이상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실제 저희 센터를 방문한 방문객이 한 150만 명 넘었습니다. 아주 전시 컨벤션 센터로서는 정말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직접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전시회인데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3대 전략 산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이건데 이제 저희는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그 산업 진흥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차는 국제 그린카 전시회, 그다음에 에너지는 스위트,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는 에이스페어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뿌리 산업 전시회, 그다음에 식품 관련 전시회, 그다음에 환경 산업 전시회, 이런 걸 통틀어서 연간 9번의 전시회를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전부 다 산업 전시회라고 이렇게 저희가 칭하는데, 이 9개 전시회 해외 바이어를 한 1,000개사 이상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로 상담을 이렇게 주선하거든요.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달러 정도 수출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기 어려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시장 개척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뭐 일산의 킨텍스도 그렇고 다른 주요 도시들에도 컨벤션 센터들이 있는데,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만의 차별화되는 점은 또 따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환경이 열악한 건 틀림없죠. 근데 조금 저희가 다른 센터하고 좀 다른 거는 그 전시하는 기능과 컨벤션 하는 기능이 상당히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시설만 보면 전국 5번째인데 대형 전시를 개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회의실인데 정말로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29개나 있으니까, 근데 이 사용률이 무진장 높아요. 예. 특히 뭐 아시다시피 우리 항공, 철도, 그다음에 버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접근성이 무진장 좋습니다. 다른 영남권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철도, 도로, 항공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요. 특히 뭐 KTX가 작년 3월에 개통되면서 지금 서울에서 광주 오는데 1시간 뭐 40-50분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전시나 컨벤션에 여러 손님들이 오시는데 너무 쉽게 이제 이렇게 오실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전시 기능과 컨벤션 기능을 잘 이렇게 융합을 하면 아마 우리 센터가
어떤 우리 지역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지자체의 그 글로벌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센터 자체적으로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 개최를 통해서 광주의 그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덕분에 우리 센터도 많이 홍보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 인프라도 좀 정비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민 의식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외부에서 여기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매우 호의적으로 참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희 센터도 더 이용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마이스 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뭐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대충 의미는 알겠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마이스 산업이란 어떤 것이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산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마이스가 뭔지 아세요? 마이스가 G가 마우스인데 예, 그 복수형이 마이스입니다. 그 농담이고요. 미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센티브 여행 말하는 요즘 중국 사람들 한국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인센티브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컨벤션, 마지막에 E는 이벤트나 익지비션, 그러니까 전시회를 뜻하죠. 이런 걸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마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제적인 뭐 회의를 뜻하는 뭐 이렇게 컨벤션, 그 다음에 보상 관광, 각종 그 전시회, 박람회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비즈니스 관광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센터는 이런 마이스 산업의 기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프라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의 마이스 산업은 11년 전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설립되면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져서 뭐 마이스 산업의 성장기라 할까요? 뭐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 개통, 특히 그다음에 작년에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 그다음에 또 작년에 큰 또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그 나주의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입주,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이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저희는 꾸준히 이제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수요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아주 그 전략 산업들과도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의 4가지 분야 중 또 일부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마이스 산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래서 광주가 전체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더 잘 갖추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잘합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셨다고 드렸는데 혹시 어느 학교를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너무 쉽게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요즘에 무슨 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직장들 있잖아요. 뭐 은행, 뭐 농협, 한전 이런 데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실업계 갈 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면 너는 장군이 될 거야. 담임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갈 생각으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3 때 갑자기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 가려면 예비 체력 검사를 합니다. 근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천만. 야, 나는 이제 육사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은행이나
뭐 한전 이런 데를 가볼까 싶어서 이제 상과대학을 갔는데 이 또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여건에서 그냥 열심히 한 건 틀림없는데 예, 그렇게 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6학년,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제가 12년 개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기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그야말로 천연기념물이라고 할까요? 가끔 저도 그 12년 개근상을 들여다보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가. 지금 돌이켜보면 결석을 좀 많이 해보고 예, 다른 사람 고민도 좀 같이 느껴보고 하는 게 맞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학생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젊은이들과 당시를 비교해보면 어떤 점들이 많이 다를까요? 거꾸로 제가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해요. 우리 저 승현 학생은 부모님 세대와 우리 승현 학생 세대와 뭐가 다르다고 느껴요? 간단히 말씀. 저는 사실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부러운데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만큼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 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처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단순 비교는 안 되고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단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공통된 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전제 끝나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교육열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한테 교육에 투자하면 자식들이 반드시 성과를 냈다는 거죠. 성과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과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한 것도 성과고, 그다음에 뭐 취업해서 자기 몫을 하는 것도 성과인데 지금 우리 학생들 세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모님들은 똑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뭐 투자를 할까요? 많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이 사회가 그거를 다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릇이 좀 사회의 그릇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로 저도 이제 매년 이렇게 사회 진출한 뭐 이렇게 신입 사원들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보는데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모든 것이라면 하다못해 뭐 지식의 수준, 특히 뭐 여러 가지 정보 검색 능력, 정말 기성세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또 하나 대단한 거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A도 바르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지식 수준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용기입니다. 용기. 예. 제가 보기에는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는데 그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해내는 게 스스로 발견해낼 수 없으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글로벌화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분들하고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도 공부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이 이거구나 하는 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본인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분명히 능력이 있게 보이는데 좀 이렇게 뭔가 짓눌려 있고 기가 죽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자꾸 이 얘기를 해봐라. 부모님하고도 해보고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예,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남들이 없는 나한테 장점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노출을 시켜야 돼요. 예. 아무튼 저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건강하고 정말 A도 바르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한섭 사장님을 저희가 직접 만날 기회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사장님에게 이제 좋은 경험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두 사람을 포함해서 광주의 이제 젊은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응원의 격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보면 즐거워요. 왜? 우리의 미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직 활동도 힘들고 하지만 그게 다 우리나라를 짊어질 분들이잖아요. 근데 모습이 밝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모나 패션이나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저런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시 기능 뭐 이렇게 그다음에 컨벤션 기능 이게 뭐냐면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정말 여기서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시회는 상품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활동도 정말 가장 지금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가수들 공연도 하잖아요. 그만큼 여기는 산업과 문화에 관한 어떤 정보의 발신지 그런 역할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즐겨야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 실습 또 하나는 이제 뭐 인턴들이 지금도 한 30명 정도 와 있거든요. 학생들이 저희 센터에서 인턴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도와주는 일 이렇게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경험이 돼서 여기서 다른 데로 이렇게 진출한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기회가 되면 그런 직업 체험도 저희 센터에서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당부도 드리고 싶고요. 뭐 언제든지 저희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장님 말씀처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도 사장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